바로 앞에서 우리가 확인 1번을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뭐였어요? 그 로렌츠 변환 식이 있었잖아요. 그 식은 우리 고등학생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상대성 원리를 가르치다가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C 플러스 C가 어떻게 2C가 안 되고 C가 돼요? 이렇게. 왜냐면은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 질문하지만 선생님은 그 질문이 수백 명의 학생으로부터 계속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자기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건 엉터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물리 선생님은 상대성 이론이 지금까지 틀린 게 없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마찰이 시작이 되죠.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상대성 이론 보니까 형편없던데, 그걸 말이야, 뭐 최고의 학문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또 비아냥거리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고, 여기서부터 재물포가 발생합니다. 재물포가 뭔지 아세요? 재물리 포기했대 약자예요. 재물포. 여러분들 재물포가 되지 마세요. 쟤도 물리 포기했대. 이런 학생, 이걸 줄여서 재물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렌츠 변환으로 인해서 속도 덧셈 법칙이라고 하는 그 공식을 수학적으로 약간 변형을 했더니 그게 이제 맞는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속 불변의 원리는 빛의 성질이 아니라 우리 속도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 속도가 갖는 특성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상대성 원리의 두 주춧돌이 뭐였어요? 모든 물리 법칙은 어디에서? 관성계에서 동일하게 적용한다. 모양만 달리 보일 뿐, 경로만 달리 보일 뿐, 운동의 제2법칙 다 성립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 다 성립한다. 그래서 등속으로 운동하는 기차 안에서 농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구를 해도 여기 정지현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운동장이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달나라에서 보면은 엄청 빨리 돌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정지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관성계에서는 모든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게 두 개의 주춧돌이에요. 상대성 이론의 두 개의 주춧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새로운 내용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의 불일치라는 과목으로 69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이벤트라고 그러죠. 이벤트, 사건이란 우리 물리에서 이벤트란 뭐냐? 사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특정한 시각에 어떤 위치에서 일어난 일을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반짝은 걸 알지. 이런 것이 이제 사건이 되겠어요. 자, 사건이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특정한 시각에 어떤 위치에서 일어난 일을 사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면에 대하여, 어이쿠야.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S에 대하여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운동하는 기차 안에 관찰자 S-가 타고 있다. 기차의 한 가운데는 전구가 설치되어 있고 기차의 양쪽에서 광센서 A와 B가 설치되어 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전구에서 불이 켜졌을 때, 그러니까 이 전구에서 불이 켜졌어요. 이거 사건이에요. 다음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가가 보면은 기차 안에 타 있는 관찰자예요. 그걸 S-라고 지금 써놨어요. 그런데 그 기차는 속도 V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차 안에 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S-. 그 다음에 나는 플랫폼에 있어요. 기차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요. 정지계라고 해요. 정지계. 정지한 시스템, 정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S-는 운동계, 등속으로 운동하는, 속도 V, 등속으로 운동하는 운동계예요. 자, 불빛이 반짝이면은요, 불이 왼쪽과 오른쪽, A쪽과 B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그 관찰자 S-,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운동계에서 보았을 때는 불빛이 동시에 A와 B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정지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자기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빛이 반짝였어요. 근데 기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러면 기차 벽이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A 쪽의 광센서에 먼저 불이 번쩍 들어옵니다. 아, 빛이 도착했어 하고 광센서에서. 그 다음에 B 쪽으로 가는 빛은 벽에 닿으려고 했는데 기차가 앞쪽으로 갔으니까 그 벽에 광센서가 붙여 있는데 아직 삑 소리가 안 나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계에서 보았을 때는 A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의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요. 가에서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A와 B에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가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나에서 봤을 때는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이게. 동시라고 생각했던 것이 동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 다시 그러니까 등속 운동하는 운동계에서 보았을 때 기차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얼마일까? 빛의 속력은 C예요. 자, 관측계 등속 운동계 S 다시에서 보았을 때 빛은 광센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할까라는 거예요. 자, S 다시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기차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모두 C예요. 관측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자, 그런데 그 운동하는 계에서 보았을 때 기차 안에 탄 사람이 보았을 때 광원에서 전구에서 두 광센서까지 거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빛이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같아요. 따라서 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났어. 동시에 도착했어. A와 B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S,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 정지계라고 할게요. 정지계에서 보았을 때 기차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똑같이 C가 되겠죠. 정지해 있으나 운동하나 광속 불변 원리는 C예요. 자, S가 보았을 때 빛은 광센서 A와 B에 동시에 도달할까? 아니에요. A에 먼저 도착하고 B는 나중에 도착해요. 자, 그래서 S가 보았을 때는 기차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C로 같죠. 자, S가 보았을 때, 그러니까 플랫폼에 서 있는 정지계에서 보았을 때 광센서 A와 기차 뒤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기차가 앞쪽으로 진행하는 빛과 광센서 B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빛은 A의 뒤쪽에 먼저 도달하죠. 먼저 도달하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 광센서에 그렇게 삑 하고 뒤쪽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는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부릅니다. 동시성의 불일치. 한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를 때는 무조건 동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성계에서 관측하는 사람마다 무슨 이벤트가 사건이 다르게 나타난다, 다르게 보인다. 그것은 광속 불변의 원리가 맞다라고 가정하면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서 C라고 일정했을 때 이런 문제성이 나타난다. 동시성의 불일치라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화 학습, 다시 반복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 보겠습니다. 자, 동시성의 불일치 보겠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자, 한 관찰자에게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 한 사람은 동시라고 오게요. 네, 다른 관찰자는 동시가 아니더라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된다는 상대성이야,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대적. 자, 그러니까 절대적이질 않아요. 뭔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보는 관찰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상대적이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기차 안의 관찰자가 양쪽으로 운동하는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도. 그래서 공을 동시에 10m/s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던지게 되면 그 말이에요. 기차는 오른쪽으로 1m/s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똑같이 양쪽으로 10m/s로 가고 있어요. 1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전혀 자기는 못 느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시에 공이 양쪽 벽에 도달했다 이렇게 실험을 해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플랫폼에 서 있는 정지계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똑같이 10m/s로 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은 1m/s로 가고 있으니까 앞쪽으로는 11m/s, 뒤쪽으로는 어떻게 돼요? 9m/s 이렇게 갑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기차 밖에 관찰자가 봤을 때는요, 왼쪽으로는 얼마로 가요? 10m/s로. 오른쪽으로는 얼마를 가요? 10m/s로. 왜? 동시에 똑같이 쏘았는데, 그런데 오른쪽으로 1m/s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공이 동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1m/s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동시에 벽에 도착을 하고, 왼쪽으로는 9m/s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10m만큼 길이가 줄어들었어요. 뒤쪽 벽 쪽으로는. 근데 앞쪽은 10m가 늘어났어요. 왜? 기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자, 그래서 기차 밖의 관찰자가 양쪽으로 운동하는 공 A와 B를 볼 때는 이렇게 해야지 동시에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공의 속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뒤쪽 벽이 먼저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차 안의 관찰자가 양쪽으로 진행하는 빛을 볼 때는 어떻게 된다?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1m/s가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전구에서도 어떻게 되냐? 기차 안에 있는 전구도 빛의 속도 C 변함이 없어요. C+C가 2C가 아니에요. 자, 기차 안의 관찰자가 양쪽으로 지나가는 빛을 볼 때는 동시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죠. 자, 기차 밖의 관찰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전구를 이렇게 했어요. 오른쪽으로 지금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우주선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A, 뒤쪽 벽이 먼저 빛이 도달하고 앞쪽의 벽에 나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벤트가 A가 먼저 일어나고 사건이 B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현 관찰자하고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똑같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의 경우 보면 정리합시다. 어느 방향으로나 빛의 속도가 같고 전구에서 두 광 센서까지의 거리가 같아요. 두 광 센서에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 그래서 두 사건 A와 B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기차 밖의 정지한 지면에 있는 관찰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빛의 속도는 같은데 빛이 이동하는 동안 기차가 이동해 버렸어요. 그래서 뒤쪽의 광 센서가 먼저 빛에 도달하는 거가 거기서 삑 하고 먼저 소리가 나겠죠. 사건 B가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거야. 상대 속도에 관한 고전적인 식이 적용되는 경우, 아주 속력이 느린 경우에는 똑같아요. 자, 불일치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빛의 속도만큼 속력이 점점 빠르다라고 가정했을 때, 빠를 때는 어떻게 되냐? 불일치가 일어나요. 불일치. 그래서 속력이 빨라져서 상대 속도에 관한 고전적인 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로렌츠 변환식이 적용이 된 경우, 이럴 때는 빛의 속도 같이 속력이 빨라지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동시성의 불일치 현상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성의 불일치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립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동시라는 게 어떤 건지 보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예로 들었던 기차에 타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차 안에는 좀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빛을 내는 광원이 있고 양쪽으로 같은 거리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가 있습니다. 단추를 누르면 빛은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밖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같은 거리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기차가 빠르게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 아닙니다. 역시 같은 거리만큼 가서 동시에 반사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을 밖에서 보면 이상해집니다. 아까는 동시였는데 이번엔 아닙니다. 빛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나 속도가 일정하니까 다가오는 뒤쪽이 먼저, 멀어지는 앞쪽이 나중에 반사됩니다. 기차 안에서는 동시가,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구 밖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누군가에게는 동시가 아닙니다. 빛은 한결같습니다. 결국 변하는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이라는 말과 반대거든요. absolute, 절대적이라는 말과 반대예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이다라는 것은 정지계에 있는 사람하고 등속 운동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야. 이벤트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사건이. 그러니까 꼭 이게 정답이야라고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이제 그 기성세대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쪽에 많이 있어요. 성경에 위배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죄를 받는 일이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너무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 상대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나의 의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69쪽에 자료실에도 아까 설명한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상대성 원리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지연을 가겠습니다. 시간 지연, 타임 딜레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 쪽에 시간이 느리게 갈까요? 네, 속도 V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정지연 사람이 봤을 때 속도 V로, 속도가 V가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속도 V라고 했는데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딜레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 천천히 흐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장해서 타임머신이 나온 거예요. 타임머신.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과장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상대성 원리에서 말하는 시간 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이란 정지연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볼 때 그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이다. 이것을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야, 이게 수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기차 안에 탄 관찰자가 측정한 빛의 왕복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차 안에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는 등속 운동 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관성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관성계. 자, t 다시 이 사람이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빛의 속도 c분의 2l 제로. 자,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광자 시계가 왕복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t 다시예요. 자, 그다음 기차 밖에서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c분의 2l이에요. 자, 여기서 l은 뭐냐면은 자,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냐, 비스듬하게 올라갔다가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빗변, 삼각형으로 보면은 빗변으로 올라갔다가 L이라고 돼 있죠. 빗변으로 내려와요, 빛이. 자, 그래서 이때 시간 t는 c분의 2L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높이, L0인 높이가 더 크겠어? 빗변인 L이 더 크겠어? 빗변인 L이 더 크잖아. 분모는 C로 똑같잖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L이 L0보다 크잖아, 지금. 빗변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락하는 L0보다 훨씬 크잖아. 빗변이니까. 자, 그러므로 시계의 주기 S-가 측정하는 값하고 S, 정지한 사람이, 플랫폼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값하고 어떻게 되냐? 당연히 플랫폼에 있는 시간이 크지. 시간이 길지. 그 다음에 T 저기 정지한 관측자, 정지한 관측자가 봤을 때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계는 느리게 가지. T가 느리게 간다. 더 적다 이게야. 자, 이것을 우리는 시간 지연이라고 부른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시간 지연을 봐야 되겠어요. 자, 시간 지연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았을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시간 지연이라고 합니다. 시간 지연. 자, 그러면 이제 거울 위아래로 빛시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양쪽 거울 사이에 빛이 왕복 운동하는 주기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가상의 시계. 자, 광자시계라고, 광자시계. 자, 주기는 길이가 L0인 빛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 운동한다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2L0가 되겠죠. 왕복하는데 거리는 2L0. 이것을 C로 나눠, 속도로 나눠. 자, 그러면은 속도분의 길이는 뭐가 돼요? 시간이 되겠죠. 시간. 자, 그러면 기차 안의 관찰자가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되고, 밖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차 안의 관찰자가 빛시계를 보았을 때, 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자, 그랬을 때 빛이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죠. 왕복 운동하죠. 자, 빛의 속력은 C이고, 빛이 2L0만큼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2L0만큼 왕복했어요. 그래서 시간 T는 속력분의 이동거리. 속력분의 이동거리. 시간은. 자, 그래서 C분의 2L0가 되겠죠. 교과서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시계가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빛이. 자, L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L.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갔다가 비스듬하게 내려오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빛의 속력은 C인데 이 빛은 비스듬한 그 방향으로 2L만큼 L 올라갔다가 L 빗변으로 내려갔죠. 2L만큼 거리를 운동했어요. 그래서 빛시계의 주기 T는 C분의 2L이 되는 거예요. 속력분의 이동거리. 자,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도 달라져요. 아까
있던 현상이 불일치가 됐었죠. 동시성이 불일치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달라져요. 어떻게 시간이 달라지는가? 자, 여기 안에 있는 관찰자는, 그러니까 기차 안에 있는 관찰자는 빛이 위아래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플랫폼에 있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빛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빛 사선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지하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았을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시간 지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 지연은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크게 나타나요. 빛의 속력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제로예요, 제로.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빛의 속력으로 가버리면 시간이 제로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빛의 속력으로 못 가잖아요. 정지해 있다라고 봤을 때. 그래서 시간 지연은 S-의 운동 방향과는 상관이 없이 나타나요. 운동 방향, 위로 운동해도 시간 지연이 날 것이고 운동 방향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 지연을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기존의 역학 체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시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죠.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사실은 상대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여행 중인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누가 보더라도 속도가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 시계가 있습니다. 봉은 길이가 1m. 빛이 봉을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일곱 번 왔다 갔으니 7초. 7초가 흘렀습니다. 이제 빛이 지나간 거리를 측정해 볼까요?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밖에서 재봅니다.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시간도 달라집니다. 밖에서 본 빛의 이동 거리는 10m, 그래서 10초. 우주선 안보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빠르게 가는 우주선 안에서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릅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빨라질수록 시간은 더욱 천천히 흐르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라고 세 개의 동영상을 보라고 했던 내용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쌍둥이 언니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고요. 지구에 남아 있는 쌍둥이 동생이 지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52번째 생일이 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20대의 떠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언니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가장했던 뭐냐면은 그 인공위성의 속력이 빛의 속력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쌍둥이 언니는 그대로예요. 시간이 흐르질 않고 20대 떠날 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지구에 남아 있는 그 동생은 속력이 느려요. 정지한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내가 보여준 내용이었어. 그래서 52번째 축하 카드를 보낸 거죠. 언니한테. 언니가 자기의 동생 모습을, 나이 들어버린 동생 모습을 우주선에서 보고 있었던 거 기억나는가요? 네. 자, 이게 시간 지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길이 수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수축에서 보면은 이제 고유 길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예요. 고유 길이. 또 고유 시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고유 길이가 있으면 우리가 고유 길이를 보통 L0 이렇게 표현을 해요. L0. 자, 고유 시간도 알아놓읍시다. 고유 시간을 우리가 보통 T0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자, 관찰자가 이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관찰자, 어떤 관찰자라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운동하고 있다고, 속도 V로,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측정한 시간도 고유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시계를 보고 있어. 그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플랫폼에 정지해 있는 사람, 실제로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정지해 있다, 플랫폼, 기차 아니다,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운동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우주에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할 뿐 정지해 있는 물질이 있을까요?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는 정지해 있고 다른 사람이 움직이고 다른 물체가 움직이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남산 봤죠? 남산이 정지해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지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 길이란 관찰자가 어떤 관찰자냐? 정지의 상태에 있는 물체의 길이야. 정지한 상태의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의 길이. 고유 시간도 뭐냐면은 정지에 있다라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기차 외부에서 본 기차의 반응 71쪽을 봅니다.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간 t는 v분의 L0. 자, 기차가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L0라고 측정을 했냐면은 S가 기차 외부에서 본 기차 밖에 있는 플랫폼에 있는 정지계에서 측정을 했어요. L0라고. 자기가 지금 정지했다라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L0만큼 가는데 기차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 t는 속도 v분의 L0구나. 이렇게 측정을 하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기차가 막대를 통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위치가 달라. 다르므로 t는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고유 시간이 아니죠? 이제 금방 측정했던 t가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차 내부에서 본 막대 운동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측정하는 이 사람은 그 길이를 L-라고 측정을 했어요. L-로. 그다음에 이 기차의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T-예요. 뭐죠?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고유 시간이야. T- 이렇게. 자, T-는 V분의 L-가 되겠죠. T-는 자, 그러면은 기차 내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막대의 A와 B가 기차의 앞부분을 통과하는 사건은 같은 위치에서 일어나므로 T-가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자, 그럼
시간 지연이 됐잖아요. 시간 지연. 그래서 t 다시가 시간 지연 더 느리게 갔어요. 그런데 아까 기차 플랫폼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그랬잖아요. t. 그러니까 l 다시가 어떻게 될까요? l 다시가 l0 고유 길이보다 더 어떻게 돼요? 누가 측정한 거죠? l 다시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가 아니죠.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길이가 l 다시. 네. 그 다음에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게 l0. 그래서 s 다시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작게 되더라. 작게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뭐다? 길이 수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간 지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았을 때, 자, 시간 지연이 아니라 선생님이 계속 버벅거리죠. 길이 수축을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지연을 했어요. 네, 미안. 자, 길이 수축 공부합시다.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그 길이가 수축되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플랫폼에 있는 길이가 짧게 보이는 거예요. 우주선이 보았을 때 지구의 크기가 작게 보이는 거겠죠.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에서 보았을 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짧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유 물리량, 좌표계 내에서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자, 좌표계 내에서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줬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고유 시간,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처음에 기차 외부에서 본 기차 운동 어떻게 될까요? 자, 기차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L0인 막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시간 고유 길이는 L0가 되겠죠. 막대의 길이는 원래 정지해 있으니까 L0. 기차가 막대의 A를 지난 다음에 B를 지나요. 그래서 기차가 막대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T는 V분의 L0가 되는 거예요. 시간 T는. 그런데 기차가 막대를 통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어떻게 되죠? 고유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기차 내부에서 보았을 때, 자, 이제 금방 막대가 줄어들어 보이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막대가 움직임으로 막대의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차가 앞쪽을 막대 A가 통과한 후 B를 통과했어요. 막대가 기차의 앞부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T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V분의 L 다시가 된다. 자, 막대의 A와 B가 기차의 앞부분을 통과하는 사건은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나므로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났으니까 고유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차 외부에서 본 것도 하고 기차 내부에서 본 것하고 지금 무엇을 비교하려고 그러냐면 길이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자, 기차의 앞쪽과 막대의 A점과 B점이 일치하는 사건을 사건 A, 사건 B라고 하자. 그러면 S-가 측정한 시간 T-는 고유 시간이 되고 S가 측정한 시간 T는 고유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 시간이 더 적게 가냐면은 누가 더 시간이 적게 가죠? 느리게 가죠? 네, 기차 안이 느리게 가죠. 그래서 T-가 고유 시간. 자, T는 플랫폼에서 측정한 시간. 이게 더 커요, 값이. 자, 그러면은 아까 구했던 T-가 V분의 L-고 T는 V분의 L0이니까 L-가 L0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고유 길이가 L0인데
고유 길이보다 L-가 적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운동하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 그래서 운동하는 관측자 S-가 보았을 때 운동하는 막대의 길이는 막대의 고유 길이보다 작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길이가 수축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관찰자가 보았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항상 짧아지는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 한다. 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나며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플랫폼에 서 있어.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고 나의 모습을 봐. 그러면은 배 나왔던 내가 아주 날씬하게 보일 거야. 속도가 빠를수록, 속도가 느린 사람일수록 선생님 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할 거야. 일단 학교에서 지켜보겠어. 뭐라고 여러분들이 나를 말하는지.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은 물체의 속도가 빠를수록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날씬하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쯤 해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상대성 이론이 뭐가 대단하냐? 배워보니까 뭐 별거 아니던데. 이상한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서. 자, 우리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역학, 전자기학을 말해요. 뉴턴 역학과 전자기학. 이것은 이제 1700년도, 1800년도까지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실험하고 해서 거의 완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800년도 마지막 해, 이런 1870년대까지만 해도 야, 물어봐. 내가 다 예측해 줄 수 있어. 점정이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 계산, 뭐 거리 계산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했어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전자가 발견이 되고, 1876년에 이제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발견하고, 이제 원자라는 게 뭔가, 원자라고 하는 걸 알고 싶은데요. 굉장히 여기 복잡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 혼자서 이룩했어요. 상대성 이론에는 법칙이 없어요. 법칙이. 원리 두 개야. 이론이 원리 두 개가 있죠. 광속 불변의 원리와 상대성 원리 두 개가 있어요. 법칙은 없어요. 자, 양자역학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을 제외한 그때 당시에 유럽의 모든 물리학자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원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같을 줄 알았더니 다르더라 이게. 영 딴판이야. 그래서 수학 공식을 다시 다 만들어야 되고 다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때 당시만 해도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물리학이에요. 뉴턴이 세운 고전 물리학, 또 여러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전자기학 이론들. 자, 이런데 뉴턴에서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1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상대적인 양 아니야. 절대적인 양이었어요. 절대적인 양.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함이 없어요. 너도 1시간, 나도 1시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초 간격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거죠. 충격적이죠. 그래서 그걸 극단화해가지고 마이너스로 돌려버려서 뭐 타임머신을 만든 이제 시나리오 작가들이 막 영화 만들어서 팔아먹고 이제 이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뉴턴은 길이가 자, 길이 1m짜리 차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건 아니야.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 상대적이야.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원래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여. 빛의 속도에 가까이 달려가면서 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질량도 뉴턴은 질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고? 절대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됐는데
아인슈타인은 아니야. 질량도 상대적인 양이야.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직 여기 질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는데 바로 다음에 이제 E는 이꼴 MC 제곱에서 여러분들 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질량은 상대적인 양이에요.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늘어나요. 무거워져요. 속도가 빠를수록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그 같은 관성계라도 정지에 있는지 운동하는 개인지 그래서 이제 이걸 상대성 원리를 선생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담이 있어. 속담. 아주 멋진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인다 라는 속담이 있을 거야.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여요. 자, 한번 볼까요? 정지현 관찰자가 봤을 때 속도 V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 C로 움직이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 와, 오래 살겠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은 빛의 속도로 달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제로예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빛은 빛의 속도로 달려버려요. 그러면은 속도가 제로가 돼요. 자, 다음에 칠판에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해서 뭐냐면은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용해서 수식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감마 인자라고 하는 것이 제로가 돼버려요. 감마 인자가 제로가 돼서 시간이 엄청나게 정지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우주론으로 다시 갈까요? 통합과학 맨 처음 시간에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배웠어요. 빅뱅. 자, 우주가 폭발할 때, 대폭발할 때 그때 빛이 있었는데 빛이 38만 년 동안 수프 상태를 돌아다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어.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가지고 원자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이를 빛들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었어. 빛들이. 그 전에는 빛이 있어도 빅뱅 할 때 빛이 있어도 38만 년 동안 돌아다니지 못하다가 원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막 돌아다닐 수 있었어. 빈 공간을. 그 빛이 지금도 검출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요? 138억 년이나 지났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138억 년이, 137억 년이 지나갔지만 그 빛은 시계가 제로예요. 시간이 하나도 흐르지 않았어요. 왜?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 진시황이 중국을 다 통일한 사람이죠. 처음으로. 중국을. 그런데 그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뭐예요? 자기가 다 이 천하를 다 통일했으니까, 자기는 하늘의 자식이죠. 죽지 않고 싶어. 그래서 영생하고 싶어. 그래서 불로초를 가져러 와서 불로초. 그때에 얼마나 닭다리 했으면은 이게 불로초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고 황을 갖다가 먹여버렸어. 황. 수원하고 황.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뭐냐? 빛의 속도로 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빛의 속도로 달리면 지금 현재의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시간이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 그러면 이거 증거가 뭐냐 해서 72쪽에 뮤온이 나오고요. 뮤온.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 그 아까 시간 수축, 시간 지연 또 길이 수축 이거에 대해서 수식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